이렇게 비싼 두리안에 요즘 중국인들이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체리 프리덤의 시대가 가고 두리안 프리덤의 시대가 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크림처럼 부드러운 식감의 달콤한 맛,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두리안. 과일 가격이 싸기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두리안 가격은 꽤 비싼 편입니다. 이렇게 비싼 두리안에 요즘 중국인들이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소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습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중국인이 먹으면 전 세계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고. 와인, 연어, 치즈 같은 음식료들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두리안의 인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일계의 에르메스로도 불리던 두리안이 요즘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인의 과시욕입니다. 중국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비쌀수록 더 소비하는 이른바 배불렌 효과가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명품 소비가 강한 것이 대표적이죠. 중국에서 두리안의 소비는 부의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두리안 이전에 중국에서 럭셔리 과일을 대표하던 것은 체리입니다. 체리 프리덤의 시대가 가고 두리안 프리덤의 시대가 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덤은 마음껏 써먹을 수 있어야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비싸고 이걸 사먹는 사람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 결혼, 귀향 등 남의 눈에 띄기 쉬운 상황에 선물로 두리안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두리안이 생산되긴 하지만 아직 품질이나 수량을 충족하지 못해 대부분 수입되는 가운데 두리안 수입에 붙는 관세가 낮아진 것도 중국 내 인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역내 포괄 경제적 동반자 협력 RCEP에 따라 동남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입 물량이 늘면서 백화점 등 고급 매장이 아닌 동네 슈퍼에서도 두리안을 쉽게 찾게 된 거죠. 2022년 중국의 두리안 수입액은 40억 달러로 5년 만에 4배나 뛰었습니다. 무게로 치면 82만 5천 톤으로 세계 두리안 소비량의 40.2%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수출한 두리안은 67억 달러로 더 늘었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되는 두리안의 대부분을 중국이 거의 싹쓸이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수요가 늘면서 최근 10년간 가격은 15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두리안 농장을 운영하던 태국 친구 한 명도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두리안 산지로 유명한 태국 찬타부리에는 두리안 가격이 오르며 현대화된 주택,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서 도시 전체가 천지개벽했습니다. 중국인 소비의 힘이 이렇게나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두리안에서 나타납니다. 중국도 자국 내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태국산 두리안만 수입했지만 이후 베트남, 필리핀은 물론 최근에는 냉동 두리안만 들어올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와도 신선한 두리안 수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수출을 늘리게 된 국가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두리안을 이용해 경제적 밀착을 강화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일종의 전략이라는 것인데요. 두리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이 두리안을 언제든 제재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중국은 바나나 수입을 하던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이 고조되자 바나나 수입을 제한했죠. 대만에서 파인애플, 석가 등의 과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양안 관계가 나빠졌을 경우입니다. 중국의 소비가 절대적인 만큼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느냐는 수출국가 입장에선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도 최근 미국과 EU로부터 전기차 관세 인하 방침을 통보받았는데 중국 역시 외교 관계에 따라 이런 전례가 적지 않죠. 과거 우리나라가 마늘 파동을 겪은 것도 대표적입니다. 호주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와인에 붙던 최대 21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가 사라지고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달콤하지만 악취에 가까운 냄새가 나는 두리안처럼 중국의 이중적인 외교 행태가 두리안 수출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언제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